안녕하세요. 조희정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어린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버렸다. 그리고 와서 이혼해달라고 한다. 자, 이럴 경우에 위자료 청구하면 얼마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? 저희가 요즘에 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거를 계속해서 해보니까 상한선이 2천만 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. 이런 판결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제가 참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.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긴 해요. 일단 제가 최근에 받은 판결들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. 한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한 6개월 전부터 나랑 너랑 너무 안 맞아. 내가 너 때문에 너무 불행해서 우울증 왔어. 이러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. 근데 아내의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. 이거 좀 이상한데?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뒤를 좀 밟아봤더니 어떤 여자랑 만나서 밥도 먹고 모텔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자주 만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청구 소송을 하는 중에 이분이 남편의 컴퓨터에서 새로운 증거를 또 찾았어요. 그건 뭐냐면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계속 오고 갔던 카톡 대화를 남편이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둔 거였는데 무려 그 기간이 5년이 넘었더라는 거죠.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아내에 대해서 우리 사이가 나쁘지는 않아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럭저럭 잘 지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작 소송에서는 뭐 둘이서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. 어쨌든 이렇게 길게 지속된 불륜 관계 그리고 그 외도가 원인이 돼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 결국 위자료는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. 이 오래됐다고 해서 더 올려주는 것은 아니더라.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은 이런 거였어요. 젊은 부부였어요. 30대 초반인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한 2달인가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. 난 결혼 생활이 안 맞는 것 같아. 나는 아이가 있는 게 싫어. 우리 헤어지자. 그러면서 내가 직장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가정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가 왔어. 막 이러면서 정신과에 다니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결혼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. 이거 이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? 하고 막 헷갈렸어요. 그랬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내용을 봤더니 몇 달 전부터 간간히 모텔에 간 기록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모텔 앞에 가서 기다렸는데 거기서 남편과 웬 여자가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상간녀가 만만치 않습니다. 당연히 화가 나니까 가서 뭐 소리도 지르고 이랬겠죠. 그랬더니 오히려 반항을 하고 촬영하려고 하니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형사고소하고 막 상해로 형사고소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.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임신 한 6개월 전부터 불륜관계가 시작이 됐더라고요. 근데 이 사건도 역시 2천만 원 나왔습니다. 상한선이 2천만 원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런 판결들 보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.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돼서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제재 방법은 위자료 청구밖에 없거든요. 이게 특히 답답한 상황일 때가 뭐냐면 아이는 어리고 엄마는 아이를 키워야 돼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친정도 기댈 만하지 못할 때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재산분할 받을 것도 거의 없을 때 자 이럴 경우에 외도로 인한 이혼은요. 이 아이의 엄마한테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거는 기본이고요. 더 문제가 뭐냐? 경제적 고통이에요. 자, 이럴 경우에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을 하는 거는 기본이고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부부 사이의 경제적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손해로 봐야 되는 그런 시각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엄마가 일할 수 없는 상황,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만이라도 경제적 손해를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대폭 올리든가 아니면 경제적 손해를 어떻게든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법원의 태도는 그건 너의 개인적인 불행이야. 개인적인 사정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. 도대체 아이고 이 엄마들 어떻게 해야 돼?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상담을 오면 제가 그러거든요. 그냥 남편 바람피게 놔두고요. 생활비를 주는 한 이혼하지 마세요. 생활비 끊으면
그때 오세요. 어차피 안 줄 돈 이혼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받읍시다. 저는 그렇게 얘기하곤 하거든요. 저는 이런 경우를 이렇게 법원이 방치하는 게 참 불만이에요. 법원 판사님들이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팍팍 높여줬으면 좋겠다.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 위자료 1억 원, 2억 원 이렇게 되면 어디 무서워서 바람 피겠어요? 그죠? 이렇게 해야 제재를 하는 정도의 효과가, 벌을 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2005년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2천만 원이었습니다. 근데 17년 지났는데 액수가 그대로예요. 저는 좀 어떤 용감한 판사님이 나와서요, 이런 경우에 위자료 1억 이런 판결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서 좀 일반화되고,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이 엄마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이 좀 우르르 나와줬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냥 저의 희망사항입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안녕.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조변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열일하는 조변을 위해 응원의 3박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